시작하기 전에 그 곡선 기시공에 있는 그 밴드의 그 사용법 지난번에 영상 좀 올려드렸는데요. 좀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따뜻한 물 마셔라, 뭐 햇빛을 많이 쬐라, 뭐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 곡선 시공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 밴드에 아마 가입이 돼 있으실 겁니다. 이 말풍선을 누르시면 거기에 이렇게 체질방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체질방에 이제 각 숫자가 붙어 있죠. 한태양, 금음 체질 14명, 열태양인 17명, 토양인 19명, 목음인 36명, 그 다음에 토음인 17명, 그 다음에 목양인 15명,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체질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얼추 그 숫자상으로 봤을 때 어떤 체질이 가장 그 조회수가 많은가 아니면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 36명의 모금 체질, 즉 태음인, 열태음인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 쪽, 냉소음인이 그 다음 많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처방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러스방이라고 이런 식으로 기본, 살균, 부계 이렇게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거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 점, 파란 점, 이거는 이제 자석의 N극, S극을 그 혈 위치에다 붙여주시면 감기 바이러스나 아니면 헬리코박터 아니면 대상포진 이런 질환들에 잘 듣는 처방들이 되겠습니다. 기본, 살균, 부계. 그래서 이것도 또한 그 바이러스 처방에 아주 약을 먹을 수 없는 임산부들 같은 경우 이런 처방을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처방을 수시로 활용을 해주시면 헬리코박터 처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질환은 이제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 내용 중에 일반 세균은 어떤 고정되어 있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항상 분할을 하니까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나와 있으나 그것이 별 효과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무섭다,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전문가의 어떤 신문 기사, 무한폐렴 백신 개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곡선도 수련과 이런 곡선 기공을 통해서 항상 면역력을 높여놓으면 실제로 이렇게 옛날에 실험을 한 결과 콜레라균을 주입을 해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겨내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한 폐렴 같은 코로나도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제가 아마 대부분 이런 처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6번째 곡선 기공 임상체험단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로 강의는 이제 이론적인 강의는 끝으로 하고 실기 위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도우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 좀 쉽게 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실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주로 좀 많아서 조금 제가 조금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게 오히려 또 어렵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육조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조정법, 조식법, 조리법, 그 다음에 조심법, 조식법, 조심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자는 조절할 조자, 말하면 뭔가 조절을 해서 이렇게 균형을 또는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충할 때 어떤 호르몬 쉽게 말하면 정충 기장 신명 정이 충만해야 기가 장해지고 기가 장해야 신이 밝아지는데 이 정이 기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양 의학에서는 이 정 호르몬을 배출을 해야 또 생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소비를 많이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동양에서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정이 너무 고갈되면 기가 쇠약해진다. 그러므로 정을 갈물해서 아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그거 조정법 이게 방사를 많이 하지 말아라. 수련을 시작하는 일은 한 100일에 한 번 정도를 해라. 이런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식법은 우리가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8시간 정도 터울을 두고 밥을 먹는데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배고픔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참 행복한 소리다. 지금은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몸을 공부를 했으니까 체질을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의 체질에 맞게 이렇게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된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이렇게 높여야 되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뭔가 호흡을 하는데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10중 8구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갈등에서 오는 것이 한 20% 정도라면 대부분이 음식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호흡에서 좀 불편함이 있다, 막힌다, 호흡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수가 있다. 그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법, 이치를 조절한다. 이치대로 사는 거죠. 보면은 그거는 내가 조절할 게 아니라 내 어떤 사심을, 내 어떤 사고, 어떤 관점을 바꾸게 되면, 나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면 어떤 저런 어떤 이치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법은 이미 하고 계시면 잘 아시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밑에 슬로우 하모니 이렇게 균형을 조화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조식법 세세고, 심장세균, 심 깊게, 길게, 새 가늘게, 균일하게, 심장세균. 그 원리가 그렇죠. 조식법은. 그 다음에 조심법, 마음을 조절한다. 진인사대천명,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승복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6가지 방법을 국선도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국선도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복잡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선도를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죠. 지가 알아서 하도록, 내 몸에서 일어나도록 저절로. 그러니까 국선도에는 음양사상, 오행사상, 의학적 사상, 심리학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뭐 조절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건만 맞춰주면 내 몸에서 저절로 알아서 되어진다는 것들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자연 치유력 내지는 또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작용이 이면에 뭐가 작용을 하는 기능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활동을 하느냐,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메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 저 수화 목금 토로 생리적 욕구 뭐 이렇게 쭉 일단 5번째로 존재 욕구, 존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목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토가 나오고 하는 그거 우리 생수처럼 하위 단계가 만족이 되어지면 그 위에 단계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진행 욕구, 인간의 욕구, 그것을 이제 또 클레턴 엘버트인가요? 그것이 그 양반이 3단계로 이렇게 줄인 것들이 우리 수련의 그 정기신하고 똑같다. 그래서 정기신, 그래서 정충, 기장, 신명, 정이 충만하면 기가 장해지고 기가 장해지면 신이 밝아진다. 그러면 그러면 정충은 알겠다. 뭔가 충만해. 그 다음에 기가 장해지는 것도 알겠고, 이거를 이제 촛불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촛불은 하나의 초마가 있겠고, 그 다음 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초도 튼실하고, 튼실하면 불이 크겠죠? 불이 크면 이제 볕이 밝다는 거죠, 넓게. 그런 것처럼, 이게 하위 단계가 되어지면 그 위에 상위 단계, 그 위에 또 최상위 단계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기신 원리고, 에브리엄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클레턴 엘버트의 GRG 이론이 되고, 그것을 이제 설명드린 그것이 바로 정기신 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양오행 사상, 의학적 사상, 뭐 철학적 사상이 다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뭐 처방 받고 침도 맞고 뭣도 맞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정기신을 가지고 한다. 우리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과연 우리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주 대자연 생명력 하니까 잘 안 와닿죠? 그러면 내가 이게 깜빡이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심장이 뛰고 폐가 숨 쉬어진다 이거죠.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과연? 어디서 옵니까? 내가 심장이 뛰라고 해서 뛰나요? 아니면 폐가 숨 쉬어지라고 해서 쉬나요?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이 기운이 우주 대자연. 강의를 제대로 듣죠. 우주에서부터 왔나? 대자연 그냥 나도 모르는데 자연적으로 이게 되잖아요. 이게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다. 그게 우주로부터 우주 대자연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이제 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개념화 시킨 것이 이제 오운 6기론으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오운이 있고 땅에서는 6기가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 오운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 포인트.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으로 왔을 때는 바람이 된다는 거죠. 이 풍 있죠.
그 다음에 하늘의 군하는 열은 밑에 땅으로 와서는 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밑에 와서는 이 선의 더울 서자가 더움이 되고 열, 햇볕과 같아.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 와서는 습이 되고, 이 금에 있어서는 밑에 와서는 건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는 이게 땅에 있어서는 찬 기운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하늘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내리고 이게 천기는 내려오고 지기는 올라가고 천기 하강 지기 상승에 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의 환경이란 얘기죠. 지금 여기.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오온육기가 있듯이 사람한테도 하늘과 땅을 닮아서 오장육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 간다, 이 군하에는 심장과 소장, 그 다음에 상하에는 심포삼초, 토에는 비위, 그 다음에 금에는 폐대장, 수에는 심장방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우리의 도우님들은 오고대양대주를 다 돌아보고 와서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매일같이 오장육부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닮아서 우리 사람도 오장육부가 있다, 오운육기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 그런다, 대우주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은 그냥 만들어진 거죠. 뭔가 자유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럼 그 환경에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그냥 맞춰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기신이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오늘의 이 환경이 춥습니다. 겨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수에 해당이 되겠죠. 차겠죠. 이런 환경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추운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 덥겠죠. 여기에 열이 있겠죠. 그러면 이 겨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왜? 더우니까 시원하니까 좋겠죠. 반대로 이렇게 지금 겨울인데 겨울에 이런 찬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때 태어난 사람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정기신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다. 즉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어떤 그런 이런 정기신에 의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어떤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한테서 오장육부가 같이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 의지, 자유의지로서 극복, 조절,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기신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기신이 내 몸에서 그대로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이런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통로가 열려서 그대로 우주 대자연의 기운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여기 내지는 온전성을 얘기했죠. 지난번에 온전하게 지금도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데, 나의 어떤 이런 자유의지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거기에 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과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정기신의 어떤 정신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넘쳐나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오온의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을 우리 인체는 어디로 받느냐? 상화직이라고 하는 상화. 그래서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은 상화직인데 명문 단전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명문이라고 하면은 생명의 문이다. 그래서 이 상화라고 하는 것은 심포 3초라고 그랬죠. 심포 3초로 간다는 거죠. 이 초라고 하는 것은 3초. 우리 몸에 없습니다. 심포 3초는. 그러니까 다른 오장육부는 다 있는데, 그래서 오장육부라고 그래요. 육부 중에 심포 3초가 있는데,
이 3초는 초의 작용으로서 기관 등을 정상 운행을 하는데 심장을 뛰게 하고 폐를 숨쉬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초의 작용으로서. 그러니까 폐가 숨 쉬어지고 심장이 뛰어지는 그 기운을 통해서 오장육부가 다 움직여서 생명 활동을 한다는 거죠. 초의 작용으로서. 그런데 이제 이 심프라고 하는 것은 기관 질병을 방지하는 역할이고 명문상하 대내장. 그러니까 심포와 3초 이건 기관 운전, 3초는 심포는 기관 질병 방지. 이것이 음양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명문 분화로서는 복내 작용이고, 복내라 그러면 이 자연적인 단전을 얘기합니다. 자율신경계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 심포라고 하는 것은 대뇌의 작용. 이게 생각,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머리와 우리 하단전의 균형을 이루어야 어떤 그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중하초로 나타나는데, 상초에는 폐, 그 다음에 중초에는 기, 간, 그 다음에 심장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태비간신으로. 그래서 태양인으로, 소양인으로, 태음인으로, 소음인으로 이렇게 체질이 형성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 육기를 닮아서 우리 사람도 오장육부를 갖추었으나 이 사람은 이 하늘과 땅에 없는 정기신을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폐비간신에, 자, 그럼 정기신 통일 다시 한번 정기신으로 우리의 음양, 오행, 육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 내지는 정기신 통일 이렇게 정기신의 원리로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정기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네 글자로 나누면 신기혈정이라고 나눠서 네 가지로. 그러면 신이 폐에 깃들어져 있고, 비장에는 기가 깃들어져 있고, 간에는 혈이 깃들어져 있고, 심장에는 정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와닿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심장은, 우리 심장은 마음의 장기라고 해요. 마음의 심장에서 각 오장육부 폐비간신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바로 또 뇌로도 생각한 대로 그대로 우리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마음이 이런 생리적으로 오장육부를 다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생리적으로 처음에 뇌에서 생각했던 그대로 구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정신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장육부는 다 심장에 의지해 있고, 이 심장은 또 뇌에 의지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오장도 뇌에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고 이거는 마음인데,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구체적으로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얘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흥부전에서 그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줘서 날려보내서 그 보훈으로서 보물을 받았잖아요. 박씨를 받아서 그것이 보물을 부자가 된 그거를 보고, 그거는 이제 흥부가 한 것은 이제 양심에서 나오는 어떤 측은지심 내지는 그런 것들, 그게 마음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고 놀부가 흥부가 그랬어? 그러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 머리로 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는 것이 이 대뇌와 복뇌를 그것이 이제 정신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신 통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색깔을 보십시오. 이게 폐비간신, 이게 반뚝 갈라서요. 폐하고 비장은 면역력과 저항력 중 저항력이 높을까요? 면역력이 높을까요?
자, 그러면 면역력하고 저항력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왜 어렵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새 그 미세먼지가 있어서 이 환기를 시키는데 공기정화기가 필터를 가지고 있죠. 밖의 공기를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정화를 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저항력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폐하고 비장이라는 얘기죠. 폐는 숨이 들어오고 비장에도 소화, 비위가 음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의 것이 저 두 장기가 강한 체질들은 그냥 받아들여도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항력이 강한 것이고 이 두 체질은, 그다음 이 두 체질, 간하고 신장은 이 폐하고 비장이 약해요.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 간하고 신장은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력이 강하면 공기를 걸러서 그냥 들어와요. 여기에 공기 정화를 안 시킨 상태. 그래도 저거는 이제 간도 해독하고 신장도 배설을 빨리 버리고 하니까 면역력이 좋다는 거죠. 저 체질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통풍을 잘 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정화를 잘하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리지 않고 이 환기를 정화를 하니까, 필터링을 하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저 색깔별로 딱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있죠. 까만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의 뇌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위에 쪽은 표면 의식에 해당이 되고 이 밑에 쪽은 잠재 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 의식은 이 분별을 통해서 저항력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잠재 의식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 자연적인 거니까 들어오면 분별을 안 해요.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하니까 여기는 통제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연적인 어떤 그런 상태니까. 그 장기도 우리가 폐비관신의 그 체질로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기신의 원리로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키면 정기신의 작동이 이런 분화와 상화, 쉽게 말하면 여기 분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오장 오부가 타 장부들과 기를 주고받으면서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한다.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상생입니다. 서로 상생지간이에요. 역으로 반대로 시계 돌아가는 건 방향으로 돌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 서로 상생관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서로 오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분화라는 얘기예요. 분화. 이것이 상세. 그 다음에 상극의 관계, 이 별표는 이렇게 상극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게 분화라는 작용이고, 그 다음에 상하는 오장, 오부의 개별적 작용을 인체라는 유기체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 조절하여 인체 모든 기관이 체계적으로 제어된 하나 통일된 기능을 수행한다. 쉽게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하라고 하는 것은 여 가운데에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전부 다 오장의 5 남매한테 기를 주기만 하지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오장 오부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이 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 대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발현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누면 정기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5개 중에 이제 상화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두고 토로서 그것을 조절한다. 그래서 투법을 많이 한다. 말씀드렸었죠. 그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 각 체질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들어가면 상생관계고 이거
이것이 상화가 각 5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도식화로서 이렇게 그림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상화 이것이 이제 생기 영향 대우주 대자연의 생기를 공급 5장 5부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상생, 상극, 상화 그것이 생극재화 생극재화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거는 표면의식이고 이거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는 위에는 표면의식은 저항력이 강한 체질들이고 그 잠재의식은 면역력이 강한 체질들이다. 이거는 인위적인 거고 이건 자연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집중을 해서 밑으로 쭉 내 팔을 내리게 되면 이 상태만 들어와도 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진다. 풀어지는데 풀어지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꿈을 이 알파 상태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주무실 때 흑백 꿈을 꾸는 상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과를 생각하면 눈을 감고 사과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입안에 침이 고일 때 그것이 이제 알파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타 상태는 총천연색으로 사과를 볼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꿈을 꿀 때 총천연색으로 꿈을 꾸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 세타 상태만 들어와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수준은 외과적 수술 시나 치아 치료 시, 출산 시 등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표면 의식에서 느낄 수 있는 오감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감이 줄어든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보시면 행동사고가 어디까지 되느냐. 알파, 세타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천천히 꿈속에서 꿈을 꾸듯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뇌파가 올라간 상태에서 하면은 이렇게 분별지가 있는 표면의식에서 자꾸 경계를 쥐어버리니까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천천히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것이 이 표면 의식에서 어떤 갈등과 어떤 시비, 어떤 분별을 하게 되면 분별을 통해서 갈등이 있어지고 시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부딪힘으로써 이렇게 잠재의식에 가서 응어리로서 쌓인다는 거죠. 이렇게 폭력적 동기, 부도덕한 충동, 이기적 욕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상생상극을 얘기했듯이 이렇게 상극으로서 서로 부딪힘으로써 그런 충이 되면 그것이 항이 됨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오장육부의 잠재의식에 가서 쌓이는 것이 그것이 오장육부에 그대로 표출돼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제 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표면의식의 그물망을 뚫고 밑으로 잠재의식으로 들어와서 모든 행동 우리가 기공을 하지 않습니까? 기공을 해도 천천히 움직이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 설명드린 거를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입니다만은 좀 지루한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수기화법에서 좀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기신으로 모든 것을 이제 조절하고 통제하고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국선도 단전 행동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우리가 국선 기공을 통해서도 또는 국선도 단전 행동을 통해서도 이제 삼분법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신이 셋으로 나눠져 있듯이.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이렇게 횡격막, 골반막, 생식기막이 있습니다. 근데 횡격막은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기에 있고, 그다음
골반막은 골반 강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식기는 생식기에 있습니다. 생식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문열기 기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횡격막을 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 횡격막을 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횡격막이 열리면 이 태음경하고 양면경이 열리게 된다. 소통이 잘 되게 된다. 폐하고 비장, 그 다음 대장하고 위,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수화당법이라고 해서 골반막은 여기 신장, 방광, 신장 소장경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식기막은 여기에 간, 담, 심포, 삼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간다. 지난번에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 이렇게 23일 주기, 28일 주기, 33일 주기 말씀드렸었죠. 5단위로 점점 깊게 들어가는 경락과 이런 횡격막, 골반막, 생식기막이 연결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행공으로도 중기단법, 건곤단법, 원기단법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듯이 우리도 국선도는 5행으로서 폐비근법, 폐하고 대장근법, 토법, 그 다음에 합법, 그 다음에 수법, 그 다음에 목법, 그 다음에 각 상하기공으로서 이렇게 각 생경막과 골반막, 그 다음에 생식기막을 열고자 하는 그런 수련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저는 제일 처음에 호흡을 배울 때 숨을 들이마시라고 해서 이제 배가 불러지고 숨을 내쉬라고 해서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기가 이 배까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어떠세요? 숨이 뱃속까지 들어갈까요? 몰래? 아니 공기도 들어가는 거 아니까. 그냥 공기가 들어간 줄 알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뱃속까지 공기가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는 줄 알았거든.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횡격막이 있고 또 폐가 있습니다. 폐까지밖에 안 가요. 공기는. 폐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니까 커지죠. 이것이 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횡격막이고, 그러니까 횡격막을 쭉 밑으로 내려뜨려주면 폐가 저절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횡격막을 이렇게 다시 또 이완시켜주면 폐가 쪼그라들고, 횡격막을 다시 긴장시켜주고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폐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개념을 잡고 호흡을 하시면 편하다는 거죠. 불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횡격막을 밑으로 내린다.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면 대기 중의 공기는 폐로 쭉 그냥 빨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횡격막의 상하작용으로서 이 복부에 고여 있는 피가 욱 눌러주니까 쭉 위로 올라온다는 거, 심장을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거죠. 그런 생리적인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앞에서 수기학급에서 정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횡격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횡격막은 아까 우리 경락하고 비위, 폐, 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거는 우리 1차 리듬, 1차 행공의 중기단법에서 하는 그런 행공의 이런 횡격막을 열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횡격막을 열어주는데 우리의 1차 리듬에 해당되는 의식주에 관계되는 욕망의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 횡격막이 딱 붙게 되는 것은 우리 감정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엄청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확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감정적인 의식적인 어떤 그런 기운의 언밸런스로 인해서 이런 횡격막이 닫혀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면 열린다는 얘기죠. 심리적으로는, 우리 의식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위, 폐, 대장이 다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폐, 대장경하고 비위장경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굳어서 숨이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횡격막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토법을 하고 금법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또는 중기단법을 하고 50동작 그렇게 해서 이제 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열리면 여기에 이제 이 모양새를 제가 이게 위에는 이 폐가 있습니다. 이것이 폐입니다. 폐는 오행상 뭐에 해당이 됩니까? 금이죠. 쇠입니다. 쇠. 그러니까 여기는 가운데 심장이 있고 그러면 심장은 오행상 어디 뭡니까? 예, 화. 그럼 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 예,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쇠가 이렇게 폐금으로서 싹 감싸고 있는 거예요, 심장을. 그래서 이게 감싸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횡격막이 비위장의 폐대장 비위장이 열리게 되면 그 열이 쑥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내려가느냐? 아까 오운육기 봤듯이 하늘의 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이 하강 청이 상승에 올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도록 여기만 열리면 밑으로 내려오도록 돼 있어요. 열이. 그러면 그 심장의 그 기운이 이거는 소장입니다. 소장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화죠. 여기 소장 부위 단전이죠. 단전에 가서 열이 싹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감싸고 있는 것이 여기 뭡니까 이게? 대장. 대장은 금이죠. 금이 또 싹 감싸고 있는 겁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까지 소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골반막이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골반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과 방광입니다. 심장과 방광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 골반막이 열렸는데 골반막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엉덩이가 이렇게 부풀어납니다. 만져보세요. 엉덩이를. 숨을 쭉 들이마시면 엉덩이가 쭉 부풀어나고 숨을 내쉬게 되면 엉덩이가 작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골반막까지 숨이 떨어지고 기운이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그 성적 예술적 열정에 해당하는 2차 리듬에 해당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는 실연을 당했다거나 이혼을 당했다거나 뭐 연애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랬을 때 또 좋다 싫다니까 싫은 것들이 너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이 골반막이 탁 움축이 돼서 신장 방광이 막히게 되고 경락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그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부풀어났다 줄어들었다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골반막까지 열렸다.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생식기막이 열리는데 생식기막이 열렸다는 것은 다음 심포 3초 경락이 열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가장 유심적 그 심리적인 권력력, 명예욕, 지식력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에서 좀 자유로울 때 그때 열리는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다든가 자기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어떤 그런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든가 그런 자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세울 존재감이 잃어버렸을 때 그런 영향으로서 간과 담경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됨으로써 이런 그 생식기막이 꽉 움축이 돼서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면 고환이 올라옵니다. 고환이 쭉 올라오고 숨을 내쉬게 되면 고환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막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경락이 열렸고 닫혔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골반막까지만 열렸으면 심장 방광, 심장 소장인데 그러면 입안에 침이 보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여기에 엉덩이까지만 움직여 줄 수가 있으면 갑자기 침이 꿀꺽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입안에 침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승 환항에 대해졌다. 그 다음에 입에 물이 고이고 아랫배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이제 수승 환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체에서는 가장 생리적으로 이상적인 단계 상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중기경락이라고 해서 전면경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앞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봤을 때 음경락은 올라가고요. 양경락은 내려옵니다. 직이 왜? 직이 청기 하강 직이 상승이 올리에 의해서 이 우주를 닮았기 때문에 인체도 거기에 똑같이 음경락은 내려오고 올라가고 양경락은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이런 것들에서 이게 여기 태음 폐경 대장경 이것이 근법입니다. 그래서 근법 이거 보세요. 폐 내려오고 이거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근법. 이 폐를 열기 위해서 폐경을 통해서 폐에 영향을 미쳐서 폐 숨이. 그 다음에 이거 이 위하고 비전경은 전부 다 저 앞으로 내려갔다 또 앞으로 올라가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비장은 올라가고 위장은 양이니까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근육을 이렇게 단련을 시키면서 또 이렇게 틀어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위장하고 비장을 자극을 주고 그 두 경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작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소통을 잘 하게 해주면 이런 질환들 제가 정리를 해본 게 이것이 폐가 기운이 없을 때 올 수 있는 질환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 어떤 기운이 없을 때 올 수 있는 질환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여기 폐는 만성 비염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대장에는 특히 이제 요통 또 대장경락이 일로 가니까 어깨 경비통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있죠. 그 다음에 위장병은 이제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 이런 질환들이 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철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다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처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오행의 생극 재화를 통해서 상생, 상극 또 상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원래 우주 대장의 생명력이 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절로 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후명경입니다. 후명경 뒤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심장하고 소장경 그래서 이렇게 흐르고 쫙 심장을 쫙주고 이렇게 흘다가 흐르게 해주고 하는. 그다음 방광경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에 방광이 뒤쪽으로 흐르니까 그 다음에 틀렸다가 또 이렇게 해서 소장경 쪽에 전부 다 그 경락을 움직이고 오장육부를 틀어서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바로잡겠다 하는 그렇게 국성기공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런 질환의 대응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심장경은 특히나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이런 소장경은 뭐 생리불 친 여자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이 뒤쪽에 어깨 날개뼈라고 그러죠. 이런 특히나 이런 아픈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방광경, 신장경 전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질환에 다 대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측면경이다. 측면으로 흐른다. 이게 측면이거든요. 이렇게 측면. 그러니까 전면경, 후면경을 왔다 갔다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측면경인데 아까는 이 측면경은 제3차 경락으로서 원기경락, 즉 상화단법이라고 하는 우주적 입장에서 한다는 상화단법. 이거는 보세요. 이게 전부 머리로 갔잖아요. 이것도 머리로 흘러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적인 거하고 신경성 질환, 정신과 질환에 굉장히 많아요. 대응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 예를 들어서 공포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물론 이제 육체적인 질환도 대응을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정신과 계통, 어떤 그런 신경성 계통, 또 뇌의 어떤 그런 관련된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락의 흐름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해볼 수 있는. 이 밑에가 전면경, 이건 후면경, 측면경. 이런 거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국선도 단전 행동을 통해서는 중기단법, 원본단법, 원기단법 이렇게 대응을 하고, 우리는 국선 기공으로서 수화 목금토로서 대응을 하고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기단법을 토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토단법은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은 이렇게 평평하죠. 네, 땅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평하다고 느끼죠. 근데 전후 좌우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토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화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기지기, 심장 소장, 심장, 신장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수직적인 거예요. 이거는 평면적인 거 밑에 이게 그 다음 위에는 수직적인 거. 그러면 평면에 수직에 그러면 이 공간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보면 이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회전이에요. 회전. 고름지기 이렇게 칡덩쿨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의 기운이라는 얘기죠. 고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빨래를 짜도 이 비틀어주면 짜여지듯이 또 회전 운동성을 높이려면 회전을 해줘버리면 그 원심력과 부심력이 더 복해져가지고 어떤 속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 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과 수직을 통해서 어떤 지금이라 여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이 속도라고 하는 것 시간이 가해지면 4차원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어떤 그 물리학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내 몸 안에서 구축이 된 어떤 그런 것들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 기공이 평면적인 거, 수직적인 거, 그 다음에 회전을 통해서 시간적인 거 이렇게 다 맞춰져 있다 하는 그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 기공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을 뚝 갈라서 위에는 표면의식 밑에는 잠재의식입니다만은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위에는 금화인데 이 서로 상극인데 토가 개입이 되면 화생토, 토생금 해서 상생이 되지 않습니까? 표면의식이. 그 다음 밑에는 수목인데 서로 상생지간이죠? 수생목이니까. 근데 이 자연은 지 마음대로 풀어주려고 하니까 토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면 상극이 돼요. 조절이 된다는 거죠. 자연적인 것도 지 마음대로 풀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일정 기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줘라. 그래서 여기에 분별, 조절,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 표면의식에서 이 토가 작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좀 인위적인 것을 좀 자연스럽게 바꾸고 이 자연적인 것은 너무 지 마음대로 되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인위적으로 조금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걸로써 좀 인위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는 좀 자연적으로 되고 자연적인 거는 좀 인위적으로 되고 하는 그것이 이제 토의 작용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기신의 작용, 정기신의 통일이다. 뭐 이렇게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금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이 곡선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저 앞으로 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또 틀었다가 하는 걸로써 돼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한 2분 되니까요. 1분 45초, 그냥 45초 되니까 한번 보시죠. 그냥 빨리 보면 그냥 다 보입니다. 상황으로 평이 갔다가 그 다음에 수직적인 거, 그 다음에 꼬는 거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죠. 보면 특징적인 게.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뚝 갈라서요. 자, 우리가 이 수련을 하는데
가장 강조를 하는 것이 힘 빼는 거라고 합니다. 힘 빼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한번 느껴보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바로 느낄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으면 여기 대장이 굳어서 그래요. 대장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 오장육부가 굳어서 그렇고, 오장육부가 다 힘이 빠지고 경락이 다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면 그냥 앉아 있어도 어깨가 없는 것처럼, 내 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힘을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긴장을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심리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감각, 사고, 판단, 심리적으로는 너무 감각적이어도 안 돼요. 분별을 하면 감각적이죠.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아까 필터링 하는데 저항력이 강해서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전부 다 저항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가릴 걸 가리고, 왜? 분석적이니까. 그런 감각적이고 사고적이고 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좀 줄이게 되면 이 얘기는 힘을 빼라, 겸손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를 좀 없애라, 머리를 없애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여기에 직관, 인식, 감정이 드러난다는 거죠.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은 위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은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은 그만큼 분산이 되고 잘 느껴지지 않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힘을 빼라, 긴장을 풀어라, 겸손하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수련가에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마음을 비우세요, 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푸세요, 힘을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전에 저절로 가서 기운이 충만해진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 사고, 판단을 좀 줄이면 이런 직관과 감정과 인식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힘을 빼게 되면 이렇게 단전에 가서 기가 모인다. 여러분들이 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가 없어야 될 때, 힘이 안 들어가야 될 때 힘이 너무 들어가서 또 여기 오장육부에 우리가 잉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다 완전 연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굳어 있으니까, 잉여 에너지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굳어가지고 제대로 가서 자리를 못 잡는다는 거죠. 마치 여기서 입에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 뻥 뚫어져 있어야 허리도 펴지고 숨도 쭉쭉 들어가고, 마치 그 주유소에 바람 인형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푹 빠지면 푹 거꾸라졌다가 바람이 들어가면 촥 쓰듯이 바람이 들어가서 하나로 탁 써야 되는데, 여기가 뭐 어디 잉여 에너지가 많음으로써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성기공을 하고 국성도 단전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했을 때 잉여 에너지를 다 풀어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점점 오늘이 이제 6번째가 됩니다만은 제가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우리 도원님 참여하신 또 연습하신 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선 소화가 잘 된다. 나는 이때까지 배고픈 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것만 하면 너무 배고파요. 얼마나 행복한 소리입니까? 배고픈 줄은 몰랐는데 배고프다는 얘기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이것만 하면은 그냥 바로 화장실에 달려갑니다. 똥 잘 싼다는 얘기예요. 제 배설이 그만큼. 그 다음에 아니 이것만 하여튼 술을 먹고 가도 이걸 하면서 아침에도 하고 했더니 잠이 너무 잘 온다. 그 얘기를 제가 뭐 이구동성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소화 잘 되죠? 그 다음에 똥 잘 싸죠? 배설 잘 하죠? 그 다음에 잠 잘 자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율신경 실조 대부분이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 여러 가지 위아래로 들어옵니다만은, 뇌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도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입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우리는 오장육부의 자율신경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로서 이런 곡선도
수련이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국성기공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가성비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 시성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해서 조화롭게 하는 그런 걸로서는 가장 우수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에 3때 식사를 하듯이 이것도 하루에 3때를 하시면 우선은 아프신 분들은 좀 하시라는 얘기죠. 내가 왜 그러냐면 하루 습관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실 게 아니라 우선은 이거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럼 뭔가 달라진다. 그래도 안 되면 아까 조식법이라고 하는 드시는 것을 한번 드셔보시라는 얘기. 자기 몸에 맞게. 그러면 저는 확신을 갖는 게 약을 물론 이제 의사 처방된 약은 드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뭔 약을 이렇게 찾고 약의 도움으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항상 아파가지고 이렇게 의기소침해야 하는 그런 것들은 탈출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5분 뒤에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실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